안녕하세요. 에어소프트 리뷰 채널 멘토랑2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물건은 뭘까요? GHM9입니다. 발음이 좀 꼬이네요. GHM이 Grasshopper Mouse라고 해가지고 메뚜기쥐 9mm 글록 탄창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뚜기 쥐가 전갈이나 진해 작은 뱀을 잡아먹는 포식자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갈 잡아먹네 저거. 아 근데 존나 귀여운데. 아 설마 전갈 스콜피온 에보를 저격하는 이름이 아닌가? 암튼 실총의 경우에는 스위스 BNT에서 만든 APC9 시리즈의 민수용 반자동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 찾는 김에 BT USA 홈페이지를 보는데 정확한 이름은 GHM 컴팩트 G라는 것 같아요. 사용자 매뉴얼을 찾아보면은 APC9처럼 다양한 탄종과 탄창을 먹는 하부 리시버가 있고요. 개머리판도 다양하고 총열도 총열 길이가 무슨 카미소춘급이야. 다시 리뷰로 돌아와서 이 가스건은 아는 사람들만 아는 브랜드 랩터에서 람다 디펜스 이름으로 발매된 제품이고요. 나름 변태 같은 짬바가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추가 탄창은 랩터 로고가 있어. 박스는 매우 심플하죠. 박스 아트는 스티커로 처리되었고 따로 붙은 거는 없네요. 이건 뭐 그냥 정발판 스티커고. 자, 언박싱 해볼게요. 언박싱 따라란. 커다란 종이가 반겨줍니다. 비닐을 벗겨보면 이게 다 분해도네. 분실하거나 파손당했을 때 부품 번호를 찾아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분해 조립할 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겨주는 GHM 힘들어요. 아무튼 본체라고 말하겠습니다. 본체 그리고 본체와 분리된 장전 손잡이 그리고 탄창입니다. 구성이 매우 심플한데 그 흔한 개머리판이나 기계식 조준기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구성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런 거 살 사람들이면은 뭐 강압과 개머리판은 기본적으로 남아도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맞아. 나야. 그래서 저는 이게 이 가격이 비결이라고 봅니다. 얼마냐고요? 덕코 컴퍼니에서 현재 38만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나도 내 돈 주고 샀어요. 몇 달 전에 예약 구매를 해서 몇 달 걸렸어. 꽤 오래 걸렸거든. 아무튼 좀 비싼 가스건 권총 가격에 기관 단총을 살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럼 꺼내볼까요? 무게는 딱히 뭐 신경 쓰이거나 손목이 아플 정도는 아니고요. 총몸을 비롯한 외부 부품들은 거의 나일론 플라스틱 부품입니다. 무게가 궁금한데 제로잉 빈 탄창에 칼라파트 끼고 1572g입니다. 약 1.5kg 정도 하네요. 나도 예전에 무조건 풀메탈이 좋아 그렇게 말했었는데 나이 먹어서 그런지 이제 적당히 튼튼하기만 하면은 가벼운 게 좋더라고요. 수입사에 통화해보니까 조만간 메탈 어퍼 리시버와 연장 레일, 메탈 총열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옵션이 점차 입고될 것이라고 하네요. 색상은 올블랙, 올탄 그리고 중도적인 투톤으로 발매가 되었는데 한국에는 올블랙과 투톤만 유통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올탄 안 이뻤고요.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잘 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취향에 맞게 투톤 탄색으로 구매를 했으나 덕코 컴퍼니 사장님 말씀으로는 역시나 블랙 출고량이 더 많다고 하네요. 혹시 나는 마이너 힙스터 똥물리 취향인가? 이쁘잖아. 이뻐? 자, 이제 본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원래는 총구에 소형기가 달려있지 않고 나사산이 노출된 채로 유통되는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저렴해 보이는 세장형 소형기가 억지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다른 부품으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로는 짧은 총열과 짧은 핸드가드 레일이 보이고요. 레일은 이때 분해 장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나사 2개로 고정되어 있고요. 컴팩트 타입이라서 실총의 총열은 110mm며 만약 MP5 스타일 3러그 총구가 장착된 타입이라면은 총열 길이는 138mm라고 합니다. 근데 레일은 좀 더 긴 걸로 달아줬어도 좋을 텐데 스탠다드 타입으로 아쉽다. 실총 매뉴얼 다시 보니까 아까 말했던 완전 긴 카빈 타입 말고도 SD 타입도 있네. SD는 소음기 내장형인가? 이런 것들도 나중에 옵션이 나오겠죠? 일단 컴팩트 타입으로 리뷰를 하는 거니까 컴팩트 타입 레일은 상하부에 20mm 레일이 달렸고 이것은 엠락 규격 구멍입니다. 참 레일과 이런 챔버 나사는 처음에 되게 좀 헐렁하게 약하게 조여져 있었어요. 제가 한 번씩 다 조였었는데 분해 조립하면서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은 필요한 분해 조립하고 난 다음에는 적당한 텐션으로 조여놓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막 흔들리길래 뭔가 했더니 나사가 덜 조여져 있던 거야. 이 챔버 쪽 고정 나사는 무려 8개입니다. 4개씩 양쪽으로 박혀져 있고 이 사이에는 라이센스 받은 제품답게 각인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실총의 오퍼레이터 매뉴얼에는 각인이 없는데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퍼 리시버와 탄창 삽입구에도 BNT 로고가 있고 제품명이 적혀져 있는데 이 반대쪽 부분에는 금속 플레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모형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뭔가 허전해. 글록 탄창을 삽입할 수 있는 탄창 삽입구 매결은 좀 특이한 디자인입니다.
앞에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재장전 시 숙달이 좀 필요합니다. 공간이 왜 있는 거야? 매거진 캐치 버튼은 양쪽에서 작동됩니다. 볼트 캐치 버튼 역시도 양쪽에서 조작이 가능하며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노리스의 뭉치, 볼트는 오른쪽 면에서 봤을 때 탄피 배출 후 개방이 됩니다. 물론 분해해서 장전 손잡이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 이것은 좀 이따가 분해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간은 원래 반자동 모델인지라 안전 단발 썰리터 구조이지만 에어소프트 장난감 총 특성상 좀 더 움직여가지고 프로토 모드도 가능합니다. 이건 APC9처럼 이렇게 이만큼 움직이는 구조고, 물론 이런 부분도 요즘 총답게 왼손잡이를 배려해서 반대쪽에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실총 같은 경우에는 이 하부 리시버가 APC와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에어소프트에서는 호환이 될까? 현 시점에서는 APC9이 VFC에서 마루야마 이름을 걸고 몰래 생산한 게 있고, BNT 아치웍에서 아직 정식적으로 생산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스톨 그립은 가스건, 실물 타입의 규격입니다. 피스톨 그립을 잡아보면 옆으로는 얇고 앞뒤로는 좀 길게 느껴집니다. 만약 이게 좀 적응하기 어렵다면 다른 옵션으로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맥풀 K2 그립으로 교체하고 싶군요. 처음에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몰랐는데 실총 오퍼레이터 매뉴얼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였어. 딸깍하고 열린다. 열린다. 이건 나중에 제가 교체해볼게요. 그 다음 특징으로는 개머리판 쪽이 눈에 띕니다. 가격 때문인지 BT200630 NRA 어댑터 파츠가 장착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mm 레일 타입이고요. 실총으로는 폴딩 스톡, 텔레스코픽 스톡, 암브레이스, M4 개머리판 어댑터 파츠가 있습니다. 텔레스코픽 개머리판의 레플리카 발매된다면 꼭 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바로 탄창입니다. 나름 맥풀 피맥 스타일 글록 탄창으로는 최초로 알고 있고요. 각인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네요. 나름 이게 차별성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탄창의 길이가 좀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글록 17 탄창보다는 길고 글록 18의 해피스틱보다는 짧습니다. 다른 글록에 넣고 쏴보면은 길이가 살짝 튀어나와서 재밌는데 역시 작동은 잘 됩니다. 반대로 GHM의 타사 글록 탄창을 넣어도 잘 작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탄창을 넣고 작동하기 전에 장전 손잡이가 있어야 되니까 분해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리시버의 핀 2개를 모두 뽑아줍니다. 마치 아말라이트 라이플 같죠? 층간소음이 우려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나무젓가락 같은 거 있으면은 분해할 때 되게 좋습니다. 핀을 뽑고 너무 뽑히면 안 되는데.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너무 망치를 세게 쳤더니 핀을 벗어나 버려가지고 다시 좀 넣어줬어요. 눌러가지고. 아무튼 여기서 하면 걸린다. 내부는 요렇고요. 여기서 핀을 하나 더 뽑겠습니다. 요거는 아래로 살살 해주면서 뽑으면은 빠지고요. 고무 완충 장치가 있고 K1A처럼 복자 영수철 뭉치가 있는데 이거 좀 꺼내주시고 도망가지 않도록. 자, 이렇게 볼트가 빠집니다. 와, 이게 가벼운 메탈로 되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요만큼 해서 조만한 볼트가 이게 딱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사실 글록 슬라이드만한 거대한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장전 손잡이만 장착할 거라면은 다시 넣어가지고 구멍에 맞춰주고,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이쪽이 편해서 핀을 여기다 넣어주는데 좀 뻑뻑해요. 이렇게 꽂아주면 되고, 하지만 지금 꽂을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왕 열은 김에 호벅과 이너베러를 바꾸고 싶거든요. 이 상태로는 당연히 바로 안 빠지는군. 이 나사를 전부 다 풀어야 되나? 일단 최소한으로만 풀어보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인데 되나? 치웠나? 나사는 맨 끝에 거 하나씩만 풀면은 이렇게 빠지네요. 그 다음에 이 나사 하나랑 이링을 뽑아내가지고 챔버를 반으로 가를 수 있습니다. 집에 꼭 공구들이 찾으면 안 보여. 좀 더 작은 플라이어를 하고 싶었는데 어찌저찌 잘 밀어내니까 이렇게 뽑혔고, 이 링이 조심히 두고, 호버 조절 레버. 얘는 좀 웃긴 게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 정도 꽉 넘어갔다면은 여기서 넘어가버려. 넘어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빼고, 오링 빼주고, 나사 풀어야지. 나사도 둥글게 돌려가지고 풀어주고, 이거 조심. 이렇게 분해가 되었습니다. 요 순정 이너베럴은 호법이 좀 트게 되어 있네요. 살살 해가지고 찢어지지 않게 조심을 하고, 요 순정 이너베럴의 길이는 제가 재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95mm였습니다. 95mm 너무 작은데? 총열이 작은 만큼 길이도 어쩔 수 없죠. 2배가 넘는 길이인 액션함이 총열을 가져와 봤습니다. 성능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호법은 디셉티콘으로 하면은 당연히 이게 지탄이 좋아질 테니까 오히려 지탄보다는 사거리 쪽인 오토봇으로 바꿔볼게요. 아니, 정확히는 나도 디셉티콘으로 하고 싶었는데 덕후 컴퍼니의 재고가 다 떨어졌다더라고요. 아쉽지만 이걸로 장착을 해볼게요. 이거 해보고 나중에 뭐 디셉티콘 또 들어오고 하면은 그때 바꿔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확실히 성능 차이를 알 수 있겠죠. 자, 홈 따라서 장착을 해주고 요 홈을 구멍에 맞춰가지고 얹어주면은 여기 튀어나온 부품이 이너바를 요 부분에 딱 물리겠죠? 딱 좋아요. 이 제품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호버 시스템은 고무는 가스건용이고 호버 누른 고무는 전동건용이다? 잘하면 이거 메이플리프 오메가 이거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걸로만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딱 요 구조가 돼야 됩니다. 얹어주고 오링 묶어주고 나사 넣어서 적당한 텐션으로 조여주고 호법 조절 레버 다이얼 넣고 일단 여기 요렇게가 호법이 빵이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링 넣어주기. 아이고 연병. 해치웠나? 1트에? 진짜 1트에 해치웠나? 그리고 일단 혹시 모르니까 호법 잘 돌아가는지 체크해주고 구멍으로 전 절반보다 살짝 더 돌렸어요. 좀 내려오는 게 보이더라고. 만약 이렇게 바꿨는데 난 절반까지 이게 돌렸을 때 별로 티가 안 났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메이플리프 오메가 이거 장착을 하면은 더 다이나믹하게 눌리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조립해볼까요? 뒤에서부터 배럴이 기니까 이만큼 튀어나왔네. 나사를 양쪽 모두 조여줍니다. 여기 나사도 아까 말했었죠? 조여주라고. 이상해. 노즐 세트 넣어주고 만약에 장착을 할 때 이 부분에다가 이런 마찰 부위에다가 구리스를 발라주면은 더 편하겠죠. 장전 손잡이는 이쪽이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 꽂겠습니다. 처음에 넣을 땐 망치질 해야 돼. 복자 용수철 뭉치를 넣어주고 영상이 보일라나 지금? 여기다 하나씩 구멍에다가 스프링 넣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냥 구겨놓으면 안 돼요. 개머리판 모듈 아래서 위로 넣어주고 핀 꽂아주고 이건 손으로 해도 된다. 여기 마찰 부위에도 똑같이 구리스 발라주면은 더 부드럽고 효율 좋게 움직일 것입니다. 좋았어. 총구는 요거 말고도 이런 GSI 13mm 캡을 장착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뻑뻑해요. 피치가 좀 다른가? 진짜 힘을 꽉 줘서 끝까지 돌려서 끼울 수도 있는데 요 상태로도 꽤나 힘들게 안 풀리거든요. 풀고 싶어도 안 풀려서 큰일 났네. 하지만 이너베럴이 이만큼이나 튀어나왔으니까 나는 소음기를 장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더코캔이라든가 그런 컬러캔을 장착하는 게 좋죠. 제발 맞아라. 나이샷. 길이가 딱 맞는다.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장착이 되네요. 자, 이제 탄창에 가스를 주입하고 공격발을 해볼까요? 다행히도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뒷면에 있어가지고 요 밸브랑 가스를 수직으로 꽂아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액화가스라서 이렇게 넣어야 주입이 됩니다. 삽입 장접소에 당기면은 이렇게 후퇴 고정이 돼버리죠. 왜냐면 실총도 그렇고 영화에서 봤잖아요. 총알이 없으면은 노리스가 후퇴 고정되는. You're empty. So are you. 군대 K1, K2를 써봤을 때도 느꼈듯이 총알이 없으면은 노리스 후퇴 고정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레버를 내려버리면 되지만 만약에 이 안쪽에 닿는 부분이 마모가 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이시라면은 저처럼 살짝 당긴 채로 내려서 이렇게 마찰을 줄여버리면은 더 오랫동안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죠. AR처럼 장전이 한번 되고 나서야 안전장치를 사용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격발 볼트 스탑 안 되게 내린 채로 이번엔 연발 보소. 사실 글록 탄창으로 쏘는 기관 단총이다 보니까 반동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연발은 안정적으로 빠르고 글록 18 특유의 연발 시 손에 동상 입을 걱정은 없겠군요. 요런데 이제 동상 입을 수 있거든요. 안간독립도 한번 입었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참에 간단한 드레스업과 커스텀을 해볼까요? 아이언 사이트는 아카데미 MCX에서 떼왔어요. 물론 이쁘게 장착하려면은 맨 끝에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 조준했을 때 동심원이 딱 아름답게 일치하려면 이쯤에 되더라고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물론 레일 특성상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들 몸에 맞게 장착을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레딘에서 새로 출시한 RMSC 마운트를 달고 코브라나 RMR을 올려도 되겠지만
좀 더 저처럼 소총스럽게 사용하고 싶다면은 레드인 리노 MTR도 좋을 것 같습니다. NTR하고 MTR 아무튼 이 버튼들이 있어가지고 멀티 레티클을 지원을 합니다. 이것 또한 요쯤 달고 이렇게 열어서 써도 되지만 닫아도 투명해가지고 빠르게 조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착하면은 기계식과 도트 전부 사용할 수가 있네요. 이건 일단 백업용이니까 접어놓고 개머리판도 MCX에서 뗀 것처럼 그대로 장착을 하려 했었는데 뭐야 이거 왜 돼? 왜 장착되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물론 이 상태에서 개머리판을 넣을 순 없어요. 넣을 순 없고 당황스럽네. 필요한 거는 오직 망치뿐입니다. 망치로 여기를 누른 채로 때려박으면 되고요. 아니 나 원래 계획은 이거 끼는 거였거든요. 요거 접이식 끼는 거. 네, 이렇게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는 뱀변정리 블록킷에서 보여드렸던 개머리판을 장착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펴지는 기능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공격용인가? 또 이게 맥풀 탄창이니까 이왕 하는 거 맥풀 RVG 그립을 장착하겠습니다. 그래, 탄색 하부에 탄색 그립을 장착했고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상관없긴 하네요. 접어보면은 이렇게 콤팩트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고, 가방 같은 거에 그냥 일반적인 군인 가방 있잖아요. 3데이 백팩 같은 거 걷다가 넣고 뭐 대충 뭐 필요한 용품 꾸겨 넣으면은 그날 게임 투입 바로 가능합니다. 큰 거 총 안 챙겨도 되고, 글록 탄창 그대로 호환되니까 뭐 집에 글록이 좀 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탄창을 좀 저렴한 걸로 많이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거를 빌릴 수도 있죠. 탄창 호환성이 좋고. 근데 이 상태에서 밑에 그립까지 바꿨으면 딱 금상첨화인데 내가 이 맥풀 K2 그립이 없네.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격장으로 사격하러 가볼까요? Let's do this! 네, 사격장 허가받은 곳에 와가지고 실제 사격을 해보려고 하는데, 왼쪽에서 순서대로 아미 50발 탄창, GHM9 순전 탄창, AW, 그러니까 W이죠. 강화 AW 탄창, VFC 탄창, 마루이 탄창, TP22 탄창입니다. 순서대로 쏴볼까요? 네, 그러면은 순전 탄창으로 쏴보겠습니다. 프로토 격발 개시. 오, 괜찮은데 현재 8m 정도의 사격을 했고요. 괜찮은데? 기본 탄창 빼고 WE, AW 탄창 쏴보겠습니다. 집탄이 그냥 내가 잘못 쏜 건가? 탄창 따라서 집탄이 달라지지 않을 거 아니야. 이번엔 VFC 탄창. 오호 쉣 브레이지. 이번엔 VFC 탄창 빼고 내린 채로 마루이 탄창 껴볼게요. 아주 미세하게 빡빡한 느낌이기도 아니기도 하고. 마루이 탄창이 세네. 마루이 탄창이 세서 그런 TP22 탄창. TP22 탄창은 발산 잘 되는데 슬라이스 톱이 안 걸리네요. 그래도 뭐 사격은 괜찮은데? 이번엔 마지막으로 아미 탄창. 뻑뻑한데? 오케이. 이번엔 연발로. 역시 연발은
효율이 떨어져. 이렇게 다양한 탄창을 사용해가지고 발사를 해봤는데요. 집탄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 이게 근데 사람이 잘못 쏜 건지 아니면은 탄창의 정밀함 때문에 토출량의 변화 이런 게 적은 건지 편차가 적은 건지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너무 전문적인 기술적인 문제라. 아쉽게도 마루이 탄창은 가스가 세가지고 지금 내 손에 동상을 입어서 좀 힘든 상황인데 발사가 안 돼서 아쉽네요. 이번에는 VFC에다가 VFC 5세대 글록에다가 이 GHN 탄창을 껴볼까요? 잘 장착이 되고 장착과 발사, 슬라이스토어 모두 잘 되는데 탄창이 프레드랍이 안 되고 어우 씨 너무 꽉 끼었는데 큰일 날 뻔했다. 이번에는 AW, W 글록에다가 GHN 탄창 프레드랍만 안 될 뿐 잘 들어갔고 잘 나가네요. 잘 작동되네. 이번엔 TP22 들어가고 잘 빠지고 슬라이스도 잘 걸리고 오케이 아주 호환이 좋아. 이거는 마루에다가 가더 알루 슬라이드를 올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잘 나가고 나가는 거는 살짝 뻑뻑하고 슬라이스도 걸리고 작동도 잘 되네요. 마지막으로 AAP에다가 해볼게요. AAP에 잘 장착되고 잘 나오고 슬라이스톡 걸리고 뭐 버그 없이 잘 장착이 되네요. 이로써 요 GHN 탄창 피맥 디자인이지만 상당히 괜찮게 잘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랩터 다시 봤는데 이제 영상도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에 만족합니다. 아마 생활고를 제외한 사유로는 방출은 아마 안 할 것 같고 이 제품의 장점 실총 라이센스 제품으로 풀각인 들어가 있고 왼손잡이 배려로 양손 조작이 모두 편안하고요. 가볍게 휘두를 수 있고 가방에 쏙 들어가고 유일무이한 글록 피맥 탄창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단점 개머리판과 조준기가 없는 밸류킷 패키지고 총열과 레일이 가장 짧은 컴팩트 버전입니다. 근데 요 자꾸 MPX랑 겹쳐비네. 상부 리시버 레일 아우터배럴은 플라스틱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가격과 무게로 커버 가능하고 원한다면 커스텀 파츠로 교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돼요. 지금 상태로도 꽤 쓸만하고 단점은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비교적 저렴한 가스건 기관단총이다 보니까 AP나 M4처럼 이것저것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개조의 폭이 넓어 보이는 제품입니다. 이건 제 평가고 추후 순정이나 개조 부품들이 발매된다면 저는 외형과 가성비를 저울질해서 최소한의 부품을 더 추가하고 싶어요. 1순위는 순정 개머리판, 2순위는 스탠다드 사이즈 핸드가드, 좀 더 긴 총열. 근데 총열은 아우터배럴은 어차피 가려져서 잘 안 보일 테니까 덕코 컴퍼니에서 연장발에 사가지고 그냥 끼우랍니다. 그게 더 싸겠다. 이 정도만 해도 오리지널 같으면서도 최소한의 개조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아무튼 어서 부품이 출시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 와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피스. 근데 다음에 뭐 찍을까? 무동력 글록 17 젠 4? 벡터 전동건? 뭐든지.